안녕하세요. 손석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흔히 할 수 있는 학업 영역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성실하고 긍정적인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열심히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대개 성실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대해 부모는 우리 준석이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한다는 말이구나.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너 정도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봐. 라는 말로 아이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매일의 숙제를 다 마치고 시험 과목을 잘 준비해서 공부하는 정도라면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것만이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면 열심히 했어요. 더 이상 못해요. 라는 아이의 대답은 공부에 대해서 지쳤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학습 혐오증에 걸리지 않게끔 혹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부모님의 과도한 공부시키기는 피해야 합니다. 지겨워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어요. 라는 대답은 중학생들이 종종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준석이가 이제 너무 지쳤나 보다. 맞아. 힘들면 좀 쉬었다 가야 해. 공부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니까 속도 조절을 해보자. 라고 말해줍니다. 아마 아이는 이러한 엄마의 대답에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사실 그 정도 공부한 것 같고 뭘 열심히 했다고 하니 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 아니야. 라는 엄마의 반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전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지친 상태를 어루만져주고 휴식을 허용해줘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100배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채찍질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 아이는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지? 학원을 좀 줄일까? 스트레스를 풀게끔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갈까? 등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영역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친구들과 잘 어울리니? 라고 물었을 때 네,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자녀들은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학교를 즐겁게 여기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는 비록 성적이 훌륭해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체감하는 친구의 중요성은 부모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만약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경우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고 기쁜 일이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과 주로 무엇을 하면서 어울리지? 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얘기해요, 놀아요, 장난쳐요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같이 PC방 가요, 노래방 가거나 그냥 밖에서 돌아다녀요 라는 대답은 부모가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방과 후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와 관련한 물음에 대한 아이의 대답이 어울리기 싫어요로 나온다면 이는 아이의 다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의 경험상 아이들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아왔거나 실제로
왕따의 경험이 있었던 아이가 흔하게 갖는 마음가짐입니다. 간혹 또래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거친 언행, 유치한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와 같이 대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되어 혼란스러운 교실 분위기에 진절머리 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석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다고 말하니까 엄마 마음이 걱정된다 라고 말해봅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골머리를 앓거나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혼자서 그럭저럭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래 관계에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그나마 좋게 생각되는 친구는 없니? 라는 질문으로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촉발시켜 봅니다. 또는 모든 친구들과 다 잘 어울릴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두 명의 친구와 대화라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도 제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기의 일탈과 몸의 영역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속옷 차림, 심지어 알몸으로 돌아다녔던 아이가 옷을 입은 채로 욕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여드름 또는 수염이 나요 라는 대답을 한다면 맞아, 우리 준석이가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거야. 그래서 여드름도 나고 수염도 나는 거란다 라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말하든지 간에 아이의 신체적 또는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령 초경을 시작한 딸에게는 민지 너도 드디어 여자가 된 거로구나 라고 축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변화를 부모님 몰래 혼자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서로 공동체적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다만 성별이 다른 남매지간에는 아이가 원하는 경우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에 따르는 추가적인 변화는 외모에 대한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거울을 많이 보면서 자신의 신체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평가하며 파악하게 됩니다. 내 코가 그래도 멋있게 생겼군 이라는 자아도취적인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런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커다랗지? 라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외모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에 불과한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외모를 마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네 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야? 라는 엄마의 질문에 아이가 얼굴이 너무 커요 와 같이 대답한다면 글쎄 엄마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연예인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니? 라고 반응을 해줍니다. 이것은 평범한 외모를 받아들이는 연습인 것입니다. 즉 100m를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며 얼굴은 작고 몸은 긴 사람도 있어. 각자 주어진 체격 조건이 다 다른 법이야 라는 말로 현실적인 차이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고민 영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고민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가 제 고민은 성적이에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어릴 때는 막연하게 자신이 비교적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성적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큰 특징인 경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점차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성적에 만족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누구나 다 고민을 하니까 괜찮아. 우리 준석이가 고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임을 알려준다면 아이의 마음이 다소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고민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고민에 너무 사로잡혀서 몹시 괴로워한다면 정신건강에 해가 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혹시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기 싫어요. 비밀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 이는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준석이 네 고민을 들어보고 싶어. 엄마가 이해해 줄게. 라고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이해해 줄 것임을 직접적으로 약속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비난을 하거나 야단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서 안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아이는 입을 떼게 됩니다. 사실은 저 여자 혹은 남자 친구 생겼어요. 요새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지난번에 아빠에게 크게 혼나고 나서 집을 나가고 싶어요. 등의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차분함과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가 몸을 부르르 떨며 흥분하는 순간 곧바로 아이는 역시 괜히 말했다 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는 엄마와 진지한 대화나 고민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